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잠깐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빌려줬다가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빌려줬는데 돌아오지 않는 돈. 독촉하기도 민망하고 그냥 잊어버리자니 억울하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불편한 그 느낌. 혹시 지금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 머릿속에 떠오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가장 위험한 달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에 돈과 관련된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재물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깊게 숨 한번 들이쉬고 잠깐 이 영상에만 집중해 주시겠어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지금 느끼시는 불안과 답답함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리 걱정이 되는 느낌. 이미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번 달은 왠지 더 신경이 쓰이는 느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느낌. 이 느낌들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상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냥 있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살 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도울 수 있을 때는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순자 씨도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급하다고 하니 그냥 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꽤 큰 금액이 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물렀던 건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더 힘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이 많아서 거절을 못하고 거절을 못해서 손해를 보고 나서 나 자신을 탓하는 그 패턴. 이게 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힘드셨죠?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돈 때문에 정말 많이 지치셨죠? 돈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이 유독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혹시 이런 일들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빌려줬는데 돌아오지 않는 돈이 있으신 분, 도와줬는데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거절했어야 했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하시는 분,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돈 문제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신 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재물과 관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때입니다. 특히 정이 많고 거절을 어려워하는 성질을 가진 분들에게 이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가장 위험한 달이 왜 지금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매년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방식에 따라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와 나가는 시기가 나뉩니다. 올해 이 시기는 재물의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재물의 기운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옵니다. 하나는 재물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흐름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이 새어나가려는 흐름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돈과 관련된 부탁이 몰려오거나
좋아 보이는 제안에 혹해서 판단이 흐려지는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혹시 2012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셨거나 아니면 반대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셨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때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3년 주기로 비슷한 기운이 돌아옵니다. 그때 씨앗을 잘 심으신 분들은 지금 그 열매를 거두는 흐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단이 흐려져서 손해를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강물이 크게 불어나는 시기에는 물이 넘칠 수도 있고 그 물을 잘 활용하면 풍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물을 논으로 끌어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물에 휩쓸립니다. 지금 이 시기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거절하지 못할까요?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매정하게 구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서. 거절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이 마음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이 드는 건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재물이 새어나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재물운을 막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기에 돈 부탁을 받았을 때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부탁하는 방식입니다. 급하다. 이번 한 번만 꼭 갚겠다는 말이 반복되는 부탁은 조심하십시오. 진짜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미안해서 쉽게 부탁하지 못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부탁하는 사람은 이미 여러 곳에서 같은 방식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의 과거 패턴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부탁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 약속대로 갚았습니까? 아니면 흐지부지 됐습니까? 과거의 패턴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기대는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빌려주고 난 뒤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빌려주고 나서 홀가분한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찜찜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 느낌이 정직합니다. 빌려주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이미 내 안에서 이 흐름이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차가운 게 아닙니다. 내 재물을 지키는 것이 곧 내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 가장 따뜻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거절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딱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유가 없어서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시기 여러분의 재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제 재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위험한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함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위험한 달은 동시에 기회의 달이기도 합니다. 재물의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 흐름이 열리는 시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서운과 계약운이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오랫동안 답이 없던 계약, 진행이 멈춰있던 서류, 결론이 나지 않던 협의가 이 시기를 전후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 움직이거나 오래 기다린 보험이나 연금 관련 서류가 처리되거나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는 흐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고 있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진행하십시오. 둘째,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것들이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 오랫동안 받지 못한 데가 당연히 받아야 했는데 흐지부지 됐던 것들이 이 시기에 다시 연결되는 흐름이 올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이 시기에는 조심스럽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새로운 수입 구조가 열리는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소득이 생기는 흐름이 올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그 흐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이후 큰 흐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재물운이 열린다고 해서 테마주나 코인 같은 투기적 투자에 뛰어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재물의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일수록 투기적인 흐름도 함께 강해집니다. 빠르게 크게 벌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 오히려 들어오던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며 권유하는 연락이 온다면 그 연락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아는 사람이 권유할수록 더 조심하십시오. 친한 사람의 권유가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흐름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 방향이 이 시기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이제 귀인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돈 문제로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후로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저 사람도 결국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 돈과 관련된 부탁을 하는 사람과 진짜 귀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귀인은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귀인은 먼저 줍니다. 정보를 나눠주거나 기회를 연결해주거나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기 귀인은 네 가지 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 귀인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중에서 아무런 이득 없이 좋은 정보나 기회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거창한 제안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알고 계세요? 하는 식으로 조용히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는 지혜 귀인입니다. 돈 문제로 판단이 흐려질 때 딱 한마디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짧고 정확한 한마디로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것을 짚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셋째는 가족 귀인입니다. 이 시기에 가족 안에서 뜻밖의 도움이 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가족이 먼저 손을 내밀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가족이 힘이 되어주는 흐름입니다. 가족의 연락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넷째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귀인입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을 주는 사람, 말이 잘 통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귀인과 재물을 노리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이 가벼워지면 귀인입니다.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이 무거워지면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좋은 일이 생기셨나요? 그게 바로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상반기 흐름입니다. 음력 1월 2월 이 구간의 이름은 점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재물 흐름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 돈과 관련해서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구간에서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오랫동안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이나 서류가 있다면 이 구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면에서는 무리한 움직임보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 구간에서 몸이 차가워지면 전체 기운이 함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음력 3월 4월 이 구간의 이름은 주의입니다. 올해 재물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구간입니다. 돈과 관련된 부탁이 몰려오거나 좋아 보이는 제안이 들어오거나 판단이 흐려지는 상황이 생기기 쉬운 흐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중요한 금전 결정을 가급적 미루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즉흥적인 결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 구간에서 내린 즉흥적인 결정이 하반기 내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말 조심도 필요합니다. 내 재물 상황을 주변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구간에서는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 자체가 손재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력 5월 6월 이 구간의 이름은 황금기입니다. 주의 구간을 잘 넘기신 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재물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계약이 성사되거나 기다려온 서류가 처리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흐름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의 구간에서 단단하게 버티셨다면 이 구간에서 그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하되 지나치게 오래 끌지 마십시오. 하반기 흐름입니다. 음력 7월 8월 이 구간의 이름은 전환입니다. 황금기의 기운이 실제 삶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상반기에 시작된 일들이 구체적인 형태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수입 구조가 안정되거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금전적 결과가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계약서와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기운이 좋은 시기일수록 방심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2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음력 9월 10월 이 구간의 이름은 수성입니다. 이제 혼자 밥 먹지 마세요. 이 구간은 새롭게 만들어진 재물 흐름을 단단하게 지키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주변을 위해 써온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시기만큼은 좋아하는 것을 드시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시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음력 11월 12월 이 구간의 이름은 안식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재물과 관련해서 흘러온 기운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내년을 위한 씨앗을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무리한 지출보다 저축하는 습관을 다시 잡으십시오. 올해 여러분이 지켜온 것들을 스스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 인정이 내년 재물운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건강운과 개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생활 속에서 기운을 돕는 방향으로만 참고해 주십시오. 정확한 건강 상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소화기입니다. 돈 걱정과 관계 스트레스가 겹치는 시기에는 위장과 소화기에 먼저 신호가 옵니다. 속이 쓰리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극적인 음식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십시오. 식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걱정이 많은 날일수록 밥을 제대로 드십시오. 밥상 앞에서만큼은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시간이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는 신경계입니다. 돈과 관련된 걱정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참고 있다가 밤에 누우면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면서 오늘 있었던 걱정들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일로 넘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밤 해결되지 않는 걱정은 내일 밤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주무시고 나면 내일 아침에 더 맑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운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간 개운입니다.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필요 없는 카드, 낡고 구겨진 지폐를 꺼내고 지갑 안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지갑이 정리되어 있어야 재물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현관이 막혀 있으면 재물운도 함께 막힙니다. 둘째는 색깔 개운입니다. 이 시기 재물운을 돕는 색깔은 황금색과 노란색 계열입니다. 지갑을 노란색이나 황금색 계열로 바꿔보시거나 작은 소품 하나라도 이 색깔로 바꿔보십시오. 매일 눈에 띄는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셋째는 몸 개운입니다. 하루에 따뜻한 물을 8잔 이상 드십시오. 그리고 하루 20분 햇볕을 맞으며 천천히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재물 걱정을 머릿속에서 굴리지 마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20분이 머릿속에 쌓인 걱정을 내려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후회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오늘 그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돈에 대한 걱정이 지금 내 재물운의 흐름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돈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열리고 있는 흐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더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위험한 달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달은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 흐름이 열리는 시기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물이 새어나가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돈 부탁을 받았을 때는 부탁하는 방식, 그 사람의 과거 패턴, 빌려주고 난 뒤 내 마음의 반응, 이 세 가지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거절이 필요할 때는 지금 저도 여유가 없어서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귀인은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무거워지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받지 못한 돈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지금 내 앞에 열리고 있는 흐름에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후회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건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함은 잃지 마십시오. 다만 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나를 먼저 지키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태양이 뜹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그 새벽빛이 이제 여러분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명리학적 흐름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개인의 사주와 상황에 따라 흐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봄볕 같은 평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